하나투자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만드는 디지털 자산 분석의 기준 크립토 플러스 시작합니다. 저는 서동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네. 무슨 생각을 하시다가 크립토 자산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이거 사실 너무 맞긴 맞잖아요. 그렇죠. 또 네. 이게 디지털 자산, 크립토 커런시 이런 네. 게 머리에 항상 뒤죽박죽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그 오프닝 할 때마다 네.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절대 저렇게 못할 텐데 아유, 어떻게 저 감사합니다. 멘트를 저렇게 잘 말씀하시는지. 네. 오늘도 박상일 편집장님 모시고 그동안 한 주 동안 또 주말 동안에 크립토 세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어쨌든 주말 사이에 타코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타코. 큰 타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52,000달러 거의 깨지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네, 62,000달러. 62,000달러. 네. 다행히 다시 63,000달러로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네. 뭐 어떤 것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전쟁 얘기부터 할까요? 그건 좀 나중에 좀 하려고 하고요. 네. 일단 디지털 자산 소식부터 뭐가 좀 주말 사이에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것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뭐 일단은 최근에 보면은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주요 디지털 자산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거든요. 그 이유를 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주요 지표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역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다라고 7월 한 달 내내 거의 순유입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네. 그 순유출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3주 연속 순유입을 하긴 했으나 좀 미미한 양이다. 좀 더 이렇게 많은 순유입이 붙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난주에는 살짝 순유출이 나타난 걸로 지금 분석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3주 연속 순유입을 마감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또 순유출도 크지도 않습니다. 거의 지금 횡보 수준이라서 이게 네. 확실히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위로든 아래로든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상반기보다 그렇게 또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에도 반영이 돼서 최근 뭐 비트코인 한 2달 동안 6만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래로도 잘 안 가고 위로도 잘 안 가는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주말 사이에 좀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뭐 좋은 소식을 나중에 해야지 마지막에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네.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 안 좋은 지금 거부터. 굉장히 마이너한 크립토 뉴스부터 네. 앞에 쭈루루 배치가 됐습니다. 네, 좀 좋습니다. 공교롭게도 크립토만의 이슈는 주말 동안에 약간 안 좋은 쪽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들고 와봤는데 네. 하나는 이거는 지금 와서는 좀 무조건 안 좋은 거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주말 당시에는 안 좋은 뉴스로 좀 보도가 됐었습니다. 주말 동안 얘기가 나왔는데 뭔 뉴스였느냐? 트럼프 미디어가 크립토닷컴이라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비트코인 2,628개를 보냈는데 이게 통상 우리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은 거래소에 디지털 자산을 보낸다? 그럼 일단 무조건 매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공식화가 돼 있어가지고. 네. 근데 또 이게 사실 온체인상으로 봤을 때 보낸 건 맞는데 그게 이제 중앙거래소에서 실제로 코인을 판 건지 안 판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확정을 지을 수 없는 사안이었는데 일단 주말 당시에는 이체된 건 온체인상으로 나타났으니까 이거 아무래도 매도한 것 같다라면서 비트코인이 한 몇백 달러 정도 약간 낮게 좀 떨어졌습니다. 이 뉴스 이후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트럼프 미디어 측에서 밝힌 거는 이게 매도한 거 아니다라고 또 이제 공식 입장을 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뉴스에 대해서는 좀 긴장이 완화가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는데 또 하나 여기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매도가 아니면 뭐냐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미디어가 딱히 말은 안 했는데 이제 시장에서 유출을 하는 거는 이 트럼프 미디어 크립토닷컴하고 좀 관계가 깊습니다. 이 지난해에 이제 파트너십도 맺었거든요. ETF 관련한. 네. 그래서 ETF 이제 기초 자산에 대한 수탁 같은 서비스를 크립토닷컴에서 해주는 걸로 트럼프 미디어를 중개를 해서 그래서 트럼프 미디어랑 크립토닷컴이 이런 식으로 뭐 디지털 자산 ETF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온 거는 이 비트코인 기초 자산을 가지고 크립토닷컴이 트럼프 미디어발 뭔가 비트코인 현물 ETF라든지 이런 걸 출시하는 게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밑작업을 좀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매도하는 건 아니고 뭐 어쨌든 사업 관련 일에 쓸 수 있다. 네, 정도겠네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또 트럼프 미디어 뭐 디지털 자산 관련 뉴스뿐만 아니라 또 네. 재밌는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하시는 분들도 뭐 미국 증시 국장 하시는 분들 다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미디어가 유료 데이터 서비스 트루스 API라는 거를 8월 1일에 출시를 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유료 서비스냐라고 보면은 뭐 한마디로 좀 거칠게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트루스 소셜에 지금 계속 글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0.001초 정도 빠르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료로 한다는 거예요. 네. 0.001초요. 네, 우리가 또 이제 블룸버그 터미널 같은 거 보면은 와, 예. 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막 정보를 약간 더 빠르게 제공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좀 벤치마킹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이제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이 서비스 갖고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서비스를 가만히 냅두겠느냐. 뭔가 이벤트를 조만간 많이 할 것 같다. 그래서 네. 위아래로 시장의 위아래로 출렁일 수 있는 이 이벤트를 많이 준비를 해서 트루스 소셜에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 서비스를 이제 좀 뭔가 흥행을 시키기 위해서 좀 네. 그런 약간 음모론 비슷한 것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음모론대로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뭐 주요 위험 자산 가격이 위아래로 또 많이 출렁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염두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료가 꽤나 비싸네요. 네, 구독료가 이제 월 10만 달러, 이제 3년 약정을 하면 월 6만 달러 정도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솔직히 어렵고 아무래도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0.001초라도 더 빨리 볼 수 있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겨냥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가서는. 네, 실제로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는 뭐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의원 유명하잖아요. 네. 네, 이거 이 대통령이 지금 이거 자기 왜냐하면 트럼프 미디어가 이제 대주주가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도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기보다는 있죠. 네, 네.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아니 네. 있긴 한데 이제 네. 그게 이제 불법이냐는 다른 문제겠지만 네, 어쨌든 이해상충은 분명하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소셜 그 이제 트럼프의 계정이 아니라 영향력이 큰 10개 계정의 게시물을 그렇죠. 네. 네. 물론 이제 그 안에 항상 들어가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0.001초라는 그 숫자도 굉장히 네. 좀 잘 생각을 해서 낸 것 같아요. 이게 1분이나 그렇죠. 10분이면은 그러면은 난리가 날 텐데 맞습니다. 0.001초니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블룸버그 터미널을 써보신 분이 사실 많지 않으실 텐데 그 인터넷부터 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속도가 중요합니다. 사실 트레이딩의 세계에서 네. 그렇죠. 뭐 사무실을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더 빠르게 주문을 하기 위해서 아 사무실을 아예 네, 좀 완전 제일 빠른 곳으로 옮기는 초단타 거예요. 퀀트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고 어쨌든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이게 만약에 쓸모가 없으면 구독을 해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쓸모가 있다는 거는 트루스 소셜에 시장을 반전시키는 경제 뉴스가 계속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놀래키는 그렇죠. 이상한 행동을 그렇죠. 뭐 뻔한 뉴스만 올라오면 구독하고 싶지 그렇죠. 않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이 생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타코가 막 예를 들어 10배로 늘어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타코를 일들도 있겠네요. 주에 한 번 할 거를 이제 주에 3번씩 하는 거죠. 전쟁했다가 했다가 다코했다. 그 알림을 예. 모두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하면 거의 뭐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 그럴 싶은데. 것 같네요. 네. 뭐 이거야 우리의 추측이지만 네. 이제 그럴 법한 지금 굉장히 말이 저는 되는 추측이네요. 저 뉴스를 보고 스트레스가 상당히 올라오더라고요. 아 지금도 힘든데. 그렇죠. 지금도 이제 X 변동성이 더 보고 커지겠구나. 뉴스 보고 이러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아마 나올 텐데 스트래티지가 주간 동안에 뭘 했는지 보통 이제 월요일 저녁에 공개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네. 하루 전에 마이클 세일러가 뭔가 얘기를 또 합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스트래티지 실적 발표랑 겹쳐가지고 메시지가 이제 주말 사이에 여러 개가 나왔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안 좋았죠, 스트래티지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시장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국 매체에서 많이 주목을 했던 거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 하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하나 눈에 띄었던 거는 비트코인 매도 한도를 스트래티지가 50억 달러 정도로 상향을 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마이클 세일러 의장이 따로 여기에 대해서 뭐 해명을 한 거는 뭐 사실 날짜만 좀 수정이 됐다 뿐이지 뭐 내용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6월에 이미 우리가 결정한 얘기다라는 식의 정도의 해명을 했는데 사실 보면 내용은 언론에서 보도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라고 보면은 우리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는 이 비트코인 매각을 한 12억 5천만 달러 정도를 한도로 해서 이걸 어디다 쓰냐라고 하면 USD 미국 달러 이제 준비금 조성하는 데 쓰자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네. 이제 50억 달러 정도로 상향을 한 거는 여기 12억 5천만 달러에 이제 더해서 우선주 매입에 10억 달러 쓰고 그리고 보통주 매입에 10억 달러 더 쓸 수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부대 비용을 다 포함해서 50억 달러 상향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스트래티지 연구선주 STRC 액면가 네. 100달러 깨졌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스트래티지의 급선무는 이 STRC 액면가 100달러 회복하는 거하고 MSTR 스트래티지 보통주 가격 올리기 이게 급선무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주가 관리에 좀 신경 쓰겠다라는 걸로 이제 읽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좀 불만을 가진 거는 야 그러면은 이거 니네 뭐 펀더멘탈에서 해결을 해야지 기존에 있었던 현금에서 해결을 해야지 비트코인은 50억 달러 어치까지 최대 팔면서 이 주식 부양 주가 부양을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네. 또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주말 동안 시장에서 불만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실제로 최근 한 달 동안 이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입하거나 매도한 게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6월 말쯤에 비트코인을 한 2주 연속 몇천 개, 2천 개 정도 팔았었죠. 예, 그게 이제 마지막 기록이고요. 7월 동안에는 없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 밤마다 한국 시간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네. 이제 주간에 비트코인 얼마나 뭐 매입하고 매도를 했는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더 시장이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낮았다. 순손실 8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때 세일러 의장이 이미 말을 했던 게 STRC 살리겠다. 그게 우리 급선무다. 라고 실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비트코인을 매입하더라도 매입량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혹은 심지어는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소량 매도를 하면서 STRC 일단 100달러 복구시키는 데 주력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전문가들 지금 분석입니다. 네. 그럼 이게 지금 어쨌든 약간 엇갈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제가 알기로는 12억 5천만 달러가 처음 나왔었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2억 5천만 달러를 현금화를 했습니다 이미.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10억 달러 정도가 남아 있는 거고 네. 여기보다 더 많이 팔려면 사실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요게 이제 처음에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겠다라는 계획을 스트래티지가 밝혔을 때 내용이었는데 맞습니다. 주말 사이에 새롭게 일부 언론에서 이제 제기한 의혹은 네. 얘네가 그 실적 발표하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말로 하는 걸 종합해 보니 50억 달러치의 비트코인을 팔 수가 있다더라. 근데 그 중에 이제 10억 달러치가 발표가 된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40억 달러를 더 팔겠다는 얘기다라고 했더니 마이클 세일러가 그거 아니야. 원래 우리가 50억 달러 하려고 했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50억 달러도 무조건 뭐 50억 달러 팔겠다는 게 아니라 네. 이사의 승인을 받아서 필요한 경우 최대 50억까지 팔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엄밀히 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없던 계획이 40억 달러가 추가된 거네요. 네, 이제 없던 계획이 40억 달러. 그 중에 뭐 한 상당 부분은 STRC에 뭐 10억 달러어치 최대 네. 매입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TRC도 매입을 10억 달러 하는 거고 네. 이자는 또 따로 17억 6천만 달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비트코인 매도 목적이 미국 달러 준비금 조성하는 준비금 데만 조성. 있었다면 맞습니다. 이제는 더 다양한 이유로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가 있다. 이사의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나쁜 같습니다. 사람이네요. 네, 일단 뭐 주가를 부양해야 되니까. 네, 저희 입장에서는 네, 일단 시장은 그래서 야 이거 비트코인 더 파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응이 좀 어떤가요? 그 주가는 좀 STRC는 오르긴 올랐나요?
일단 기존 시장 비트코인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응이 좀 안 좋고요. 네. 근데 이제 좀 디지털 자산 쪽에서 리서치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긴 하다. 왜냐하면 이 스트래티지 플라이 휠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네. 일단 주가 부양시켜야 되는 게 맞긴 맞거든요. 예, 무턱대고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는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전문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금요일 장 끝나고 나서부터 네. STRC 가격이 한 2, 3달러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한 2주 정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대 89달러긴 하지만 아직도 이제 10달러 이상 쳐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네. 가격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STRC 가격이.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주말 사이에 또 나왔던 뉴스가 세일러 그 스트래티지가 한 300개 정도 비트코인 옮긴 것 같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네. 요거를 만약에 팔았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STRC 가격은 조금 더 회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는 이제 90달러 위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조금은 있겠네요.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아, 이 딜레마네요, 정말. 네. 네, 뭘 해도 누군가는 피를 보니까. 네. 네. 그러면은 있네요. 뒤에 이제 준비를 해오셨네요. STRC 지금 현황. 네. 이것도 마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한때 뭐 80달러도 잠깐 하회를 했었던 STRC인데 일단은 그때보다는 복구를 상당히 많이 해서 지금 이제 90달러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고 100달러까지 언제 맞춰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100달러가 맞춰졌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떨지 이 부분도 되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MSTR 주가는 이게 좀 이제 혼조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7거래 예전 대비 MSTR 가격은 좀 떨어진 상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또 이번 주에 얼마나 복구가 되느냐. 이제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비트코인을 소량 매도하는 이벤트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MSTR이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니까 네. 그것도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뭐 베스트 시나리오는 네. 뭐 비트코인을 일단 매입을 대량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네. 뭐 비트코인 매입을 아예 중단을 하되 뭐 매도를 하지 않거나 매도를 하더라도 시장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소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착륙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 한 3개 정도. 네. 네. 뭐 한 몇백 개 정도라든지. 왜냐하면 몇백 개 개는 정도는 많은데요. 몇백 몇백 개 정도는 시장에 용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아하. 6월 달에. 네.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좀 시장에 용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전문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살살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또 비트코인 한창 스태츠에 매입할 때 몇만 개씩 막 매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는 몇백 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또 시장 분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소개드릴 뉴스가 주말 사이에 가장 뜨거웠던 뉴스기는 합니다. 아마 일반 투자자분들은 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콜드 카드라고 해서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일종의 콜드 오프라인 뭐 월렛이에요. 실물 지갑인데 실물지가 네. 어떻게 생긴 형태의 지갑이냐면 우리 옛날에 혹시 게임보이라고 아시나요? 게임보이 알죠. 네, 네. 게임 이렇게 사각형 모양 게임기 그것처럼 생긴 네, 디지털 자산 지갑입니다. 네. 네. 실물 지갑인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보니까 이제 주말 동안 이슈가 됐던 게 비트코인은 한 차례도 아니고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지금 해킹을 당하고 있다. 그것도 이게 의미가 깊은 게 네.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거래소를 믿지 마라. 이 오직 오프라인 지갑만이 살 길이다. 그러게요. 원래는 이게 더 안전한 거죠. 네, 이런 이제 슬로건 비슷한 게 또 있었거든요. 그런 신념이 있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깨지는 사건이니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네. 비트코인 약간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 좀 하락했거든요. 이 이슈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문제가 생긴 거냐라고 네. 보면은 일단 콜드 카드 자체에 좀 취약점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전체 콜드 월렛의 취약점보다는 왜냐하면은 이 콜드 카드가 2021년 3월경에 이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펌웨어에서 뭐 이제 시드문그라는 게 있습니다. 시드문그라는 거는 뭐 내가 이제 패스워드를 잃어버렸어 하면 그거 복구할 수 있는 키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수학적인 난수가 이제 보안 설정으로 들어가는데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 펌웨어 그 시드문그 난수 생성을 보안 취약성이 약한 걸로 바꾼 거예요, 잠깐. 그래서 그 시기에 제조된 콜드 카드를 사용한 이용자들이 해킹을 당한 거예요.
어머 정말요. 네. 이게 이제 콜드카드라는 업체가 지갑을 만들어서 파는 업체인데 네. 나름 업력이 좀 됩니다. 2017년에 이제 만들었거든. 처음 출시를 해서. 오래됐네요. 네, 그러면 한 10년 정도 쌓인 거잖아요. 그렇죠. 2017년이면 한국에 처음 코인 들어왔을 때랑 비슷한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사용자 중에서 약간 그 보통 이제 저희가 고인물이라고 하는 네. 그 굉장히 오래된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또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고 이런 분들이 또 뭐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아 중앙거래소에 비트코인 놔두는 건 좀 불안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뭐 해킹 당할 그래서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거 사는 거죠. 하드월렛 같은 거 사서 거기다 담아놨는데 네. 근데 요게 지금 해킹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해요. 사실 이건 완전히 정말 오프라인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예 이 실물 그게 있는 카드잖아요. 네. 그럼에도 어떻게 이게 탈취가 될 수 있는지. 근데 요 비슷한 사례가 한국에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이제 국세청에서 니모니 코드 네. 보도자료에 넣어가지고 뿌리는 사진에 바람에 찍어서.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다른 지갑에서 복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그건 아예 이제 본 상태인데 그렇게 네. 그렇죠. 사진이 아예 나와서. 그 유출이 된 거죠. 그 예, 키 자체가. 여기는 이제 뭐 4,500개 정도의 카드가 이제 네. 피해를 입었는데 다 시드 문구는 다르잖아요. 그 지갑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그 이게 탈취가 네. 됐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백단에 이제 난수 생성을 난이도가 높게 설정을 해야지 이제 해킹이 안 되는 건데 네. 하필 이제 그 시기에 이 난수 생성의 난이도가 낮은 걸로 잠깐 바꾸면서 그 시기에 이 콜드 카드를 구매한 이용자들이 전부 지금 취약점의 대상이 된. 그래서 지금 방금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네 번째 공격 사례도 지금 정황이 보인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언고잉이네요. 네, 그래서 예. 그 시기에 이 콜드 카드를 구매한 이용자들은 전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 시기도 맞고 제가 네. 보기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펌웨어를 2021년 정도에 한번 맞습니다. 뿌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 업데이트하는 사람들도 다 걸리는 거예요. 네, 그것도 대상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 요거 그러니까 이게 날짜를 잘 봐야겠네요. 착실하게 아 이거 크립토 탈중앙이니까 여기다가 넣어놔야지. 그리고 이제 또 지갑 펌웨어 업그레이드도 착실하게 하고 그렇죠. 다 털린 거예요 이번에.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이제 네. 처음에는 저는 생각보다 피해액이 많지 않은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보고됐던 피해액은 한 7천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7천만 달러 큰 돈이지만 큰 돈이죠. 전 세계에서 이게 다 터졌다라고 보기에는 뭐 1억 달러도 아니고 보통 이제 1억 달러 몇 억 달러 이제 쉽게 넘어가니까 근데 지금 이 피해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네, 앞으로도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런 피해 사례가 나타나다 보니까 네. 이 온체인 데이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는 지금 비트코인 한 개 미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자산 이동을 하는 그 온체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FTX 붕괴 이후 2022년 11월 이후 최대치다라는 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개인 이용자 등도 이런 보안 피해 사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점을 또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댓글에서도 지금 몇 분이 이제 코인 하시는 분 같은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된 거냐면 소프트웨어의 이 니모니 코드를 만들게 하는 일종의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 규칙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상당히 좀 말하자면 쉽게 그래서 니모니 코드를 막 만들다 보면 실존하는 지갑이랑 걸리는 겁니다. 덜컥. 그러면 빼는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네. 해킹이 일어난 네, 것 네.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걸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 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안 빠지는 거예요, 돈이. 아, 그렇군요.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어쨌든 요렇게 비트코인이 약간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주말 사이에. 네.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서 이제 돈을 빼서 뭐 팔게 되면 그게 매도로 나오는 물량이 커지는 거니까 약세 그렇죠. 요인 되겠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 주에는 역시 이제 클래리티 예. 법안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주말 사이 업데이트된 내용 있나요? 네, 일단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만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 주말 사이에 좀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거든요. 뭐죠? 그래서 일단 윤리조항은 일단 빠르면 오늘 밤에 백악관이 뭔가 얘기를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이 아직 보도가 많이 안 된 내용 같은데 이 은행권들도 사실은 클래리티 법안 통과되는 거를 솔직히 좀 바라고 있다. 어느 정도 합의만 되면은. 이거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이유가 뭐냐
뭐냐면은 예. 이 우리가 몇 달 전에 클레이티 법안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이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클레이티 법안이 통과가 안 돼 버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금 지니어스법이 있긴 하잖아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으로. 근데 지니어스법에는 가상자산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맞아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 이 규제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클레이티 법안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조항이 빡세게 들어가면은 은행권들도 클레이티 법안과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는 점을 또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언이나 이런 거가 지금 이제 자제하고 있는데 네. 이게 어차피 법안 통과될 걸 아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완전 무산으로 이제 꺾이게 되면 그냥 하면 되잖아. 네, 굳이 뭐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이전에도 했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뭐 우리한테는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시간이 진짜 이제 일주일 남았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전쟁 얘기는 건너뛰겠습니다. 네. 전쟁 뭐 아시죠? 다 지금 이제 다시 협상하겠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지금 지난주에 미국이랑 일본이 엔화 약세 개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약세인 걸 약세가 아닌 상황으로 지금 되돌리고 있죠. 요거가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 줄 수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네,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딱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 거시경제 볼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주말 사이에 FOMC 회의 횟수 줄일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투명성 저하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안 좋게 봤는데 또 전문가 일각에서 또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횟수가 줄었다? 그러는 금리 인상 지금 금리 인상 압박 계속 커지고 있는데 네. 금리 인상 좀 늦춰질 수도 있겠네 이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네. 그거 이제 근거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PC 같은 광범위한 물가지수 보겠다고 워시 의장이 말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코어 물가지수는 아직 연간 3%라서 인플레이션 목표 2%에 비해서는 약간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금 지방은행 그러니까 연은에서 연방은행에서 나오고 있는 보고서들을 보면요, 이제 코어 PC가 아니라 연방 수준으로 보면은 주 단위로 봤을 때는 2% 수준에 이미 맞춰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시 의장이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참고를 해서 금리 인상을 쉽게 안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마당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되게 또 중요하게 볼 사항이다. 8월이 되게 중요하게 돌아갈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요. 8월에 또 잭슨홀 미팅이 있으니까 거기서 언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뉴스고 또 하나는 말씀 주신 그 엔화 관련 뉴스인데요.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엔화 강세로 돌려놓겠다라고 지금 주말 사이에 또 되게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혼조세로 좀 봐야 될 게 엔화 강세를 해서 미국 국채를 안정화시키는 거는 뭐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또 위험 자산에는 안 좋은 뉴스일 수 있는 게 이런 엔화 강세가 지속되다 보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압력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기존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팔고 이제 대출했던 거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안 좋은 뉴스가 한편에서는 될 수 있다라는 점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2024년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10%, 네. 뭐 주요 지수들도 지수가 10% 하락을 했고요. 아마 지금은 이제 AI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져 있으니까 아마 더 그렇죠. 그 이상 하락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게 엔캐리 청산이 되게 되면 이제 미국의 AI 이 굴기는 이제 일단 당분간 물 건너 간다고 봐야 됩니다. 다 그냥 다 지옥으로 주가가 갈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이번 주에 뭘 투자하시느냐에 상관없이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했네요. 네, 박상희 편집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는요. 디파인 농부 조선생 언디파인 랩스 조동현 대표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